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추석 끝나고 나서 미국은 50bp의 금리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하는 게 포인트인가? 한국도 금리 인하하는 게 포인트인가? 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과연 식은 고용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저는 점도표보다는 내년도에 실업률 전망치를 조금 더 수정했다는 부분인데요. 4.2%에서 4.4%로 실업률의 예상치를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은 4.4입니다. 실업률이 4.4%를 넘어가게 되면 연준은 정책 실패에 비난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 고용 동향 보고서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시면서 4.4% 미만으로 나오는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의 폭과 함께 일어날 달러의 약세 그리고 엔화의 강세가 얼마나 진행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셈법이 조금 복잡해지면서 단기적인 위기가 한 차례 올 수 있는데 제가 좀 그런 구간대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이 좋아지려면 앞으로 금리를 3번 정도는 더 인하했을 타이밍 때 굉장히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 좀 많은 분들의 좀 시험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험의 구간을 넘어가지 못하는 투자자분들은 앞으로 다가올 정말 제대로 된 상승장, 정말 제대로 된 뭔가 이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어떠한 섹터가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없거든요. 시장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요. 10번 중에 9번 이겨도 한 번으로 파산할 수도 있어요. 앞에서 9번 연속 이겨왔어도 한 번 때문에 9번 승리한 게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위기의 삼성전자. 야,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요? 삼성전자 계속 외국인들이 파는데 주식하시면서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느낌에 싸다예요. 느낌에 싸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 기관들과는 조금 다른 투자의 시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겠지만 거의 이제 종목들을 이 정도 와서 이제 보게 되면 추매할 돈이 없어요. 삼성전자 사장님은 연봉 60억입니다. 그냥 뭐 떨어지는 대로 사면 돼요. 우리는요. 연봉 60억 됩니까?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주식에 들어가서 물리게 되는 순간 이 빠져나오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섹터를 조심해야 되냐면 성장률이 둔화된 주식. 제가 쇼츠에 BNP 파리바에서 BNP 파리바와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쇼츠에서 말씀드렸는데 BNP 파리바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추석 전에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유는 공급 초과였어요. 그리고 성장률 둔화입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SK 하이닉스를 두고 목표가를 하향한 것도 동일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는 동일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삼성전자까지 보게 되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 엄청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최근의 구조는 엔비디아의 이 AI, 특히나 D램에 적증을 한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HBM을 공급할 수 있는 하이닉스와 삼성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이 늘어난 구조였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급 초과로 가게 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메모리 기술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서 DDR4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앞으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시장은 새롭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주식이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왜 흑자인데, 왜 매출이 사상 최대인데 주가가 빠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 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거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사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지수가 뚫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시황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시황을 무시하고 수익을 지금까지 냈다면 그건 운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시황을 무시하고 수익을 냈다면 정말 그건 운입니다. 혹시나 이전에는 물려도 시간 지나면 수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는 주식이 올라갔다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버티고 계셔서 악화되신 분들, 지금까지 운으로 그렇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음봉 있죠? 지수의 이 음봉? 이 음봉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죽음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음봉을 기준으로 이 왼쪽 구간과 오른쪽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왼쪽 구간은 죽은 것, 오른쪽 구간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왼쪽에서 올라간 주식이 오른쪽에서 잘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게 가요. 지금은 대형주 지수 관련된 주식 우리나라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미국은 정배열, 우리나라는 역배열. 우리나라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계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 테마주 두 가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인 보성파워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날아갔고요. 주말까지 체코를 이제 방문하면서 2박 4일간의 일정에 돌입하고 한국 원전 세일즈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성파워텍뿐만 아니라 한전기술이나 그다음에 우리기술, 한전산업 이런 기업들도 이 원전 관련된 주식에 들어가는데 보성파워텍을 공약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베팅해서 주말 넘겨서 다음 주에 매도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3,700원에서 눌리게 되면 3,500원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4,200원, 손절은 3,250원을 보성파워텍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약주가 있는데요. 대명에너지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대명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건설 기업인데 최근에 ABC 토론이 있고 나서 해리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대선 전에 50bp의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여당에 보다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너지 정책 주식들이 움직임이 없었죠.
네. 하필 근데 왜 대명에너지냐? 대명에너지는 최대 주주가 75%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5년 연속 흑자입니다. 굉장히 실력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기업은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까지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 가격이 좀 중요한데요. 손절 가격은 15,000원이 이탈이 되면 15,000원 이탈 시 손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미국의 금리 인하하고 바라보셔야 되는 단어, 미국의 경기, 그래서 고용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HBM의 공급 과잉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와 관련된 이슈. 따라서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자. 그리고 지수 관련된 주식에 대한 접근을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만만치 않죠. 직접 해보시니까. 제가 말로써 지금까지 조심하세요 또는 어떤 부분을 바라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을 짚어들었던 내용들을 차곡차곡 따라오셨던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선방하고 계실 수 있고 또는 잘 되실 텐데 이 주식이 돈이 들어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때로는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언제 오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일같이 긴장하고 확인하셔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여름에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불 것 같은데 우리의 계좌에도 아주 이 가을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9월달, 또 10월달, 11월, 12월달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광빈이었습니다. 최강 50인 MTNW 어드바이저. 시장을 이기는 필승 투자 전략이 궁금하다면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을 시청하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입력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를 선택, MTNW 공개 방송 버튼을 클릭하고 공개 방송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성공 투자를 원하신다면 MTNW 온라인 공개 방송을 시청하세요.